여기 한국 문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호주 한국문화원 청소 담당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브리즈번의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어요. 고향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죠. 저는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인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제 입김이 작은 구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면 지금쯤 겨울인데 여기는 나무들이 푸른 잎으로 가득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신기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요. 별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과 흰색 털이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죠. 뾰족한 귀가 새로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높은 나무 어딘가에서 새가 울고 있었는데 별이가 고개를 갸우뚱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새 소리는 고향의 새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 새들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새로 구한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벽들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아직 걸어둘 사진도 없었고 집 같은 느낌을 줄 가족 사진도 없었어요. 부엌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전에 살던 사람들이 저와는 다른 음식을 해먹었던 것 같았죠. 창문을 모두 열어서 브리즈번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별이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걸 냄새 맡고 있었어요. 코가 열심히 움직이며 새로운 냄새들을 배우고 있었죠. 구석구석 방마다 다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제게 돌아와 앉았어요. 까만 눈동자가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질문이 보였어요.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이제 여기가 집이야?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짐을 풀면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청소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필요한 작업복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사전과 영어 공부책들도 있었고요. 한국에 있는 가족 사진들도 있었어요. 별이 밥그릇과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도 있었어요. 3년 동안 씹어서 해진 밧줄이었죠.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었어요. 김지훈 씨가 전화로는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저와 한국말로 이야기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전화로 한국말 하는 것과 매일 호주 사람들과 영어로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제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가끔 머릿속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알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틀리곤 했어요. 별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목줄을 목걸이에 채우고 브리즈번 아침 속으로 나갔어요. 여기 인도는 달랐어요. 한국보다 더 넓었고 집들마다 푸른 잔디가 있는 큰 앞마당이 있었어요. 어떤 집은 울타리가 있고 어떤 집은 없었어요. 지나가면서 울타리 뒤에서 개들이 짖고 있었어요. 별이 귀가 짖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쫑긋 서고 있었지만 같이 짖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으면서 제 옆에서 계속 걷고 있었어요. 놀이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뛰어다니고 웃으면서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놀이기구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한국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말은 모두 영어였지만 웃음소리는 똑같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는 어디서나 같은 것 같았어요. 놀이터 근처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계시고 있었어요. 별이를 보시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웃음을 짓고 계셨어요. 아름다운 개네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알아들었지만 대답을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어떤 종인가요? 이건 더 어려웠어요. 영어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진돗개요. 한국에서 온 개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처음 봐요. 아주 똑똑해 보이네요. 별이는 정말 똑똑해요. 제가 아는 개 중에 가장 똑똑한 개예요. 하지만 이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걸어갔어요. 여기 길들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자동차들이 반대편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상하게 보였어요. 우편함들도 모양이 달랐어요. 전선들도 다르게 걸려 있었고요. 하늘마저 여기서는 더 크게 보였어요. 한국 하늘보다 더 넓었어요. 고향에서 하던 일이 생각났어요. 매일 사무실을 청소하고 어르신들이 식사하시고 약 드시는 걸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잘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곤 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는 새로운 삶이 어떨지 모르겠었어요. 호주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지 모르겠었어요. 문화원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었어요. 별이와 제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별이는 계속 제 곁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옆에 있을 거예요. 제가 무서워하면 따뜻한 몸을 제 다리에 비비고 있을 거예요. 제가 슬프면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기쁘면 꼬리를 흔들며 웃게 만들어 줄 거예요. 새 아파트 쪽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한 여자분이 황금색 개와 함께 조깅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남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리즈번이 우리 주변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될지도 모르는 이 도시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별이와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었어요.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말이에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별이 물그릇에 물을 채우고 아침밥을 주었어요. 조용히 먹고 있었는데 꼬리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 먹고 나서 제 발 근처 바닥에 누웠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영어책을 보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영어 단어들, 호주 문화, 이 나라에서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별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고 브리즈번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여기가 정말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리즈번에서 보내는 둘째 주가 비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부드러운 비가 아니라 돌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굵은 빗방울이었어요. 별이가 문 앞에 앉아서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와도 아침 산책을 하고 싶어 했어요. 비옷을 입고 목줄을 채웠어요. 밖으로 나가니 젖은 길들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기에서 상쾌하고 깨끗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마치 땅이 깊숙이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죠. 별이는 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릉덩이 냄새를 맡고 털에서 물을 털어내고 있었어요. 어제 할아버지를 만났던 놀이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비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네들이 바람에 앞뒤로 흔들리며 부드러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미끄럼틀에는 작은 보석 같은 물방울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 여자분을 봤어요. 짧은 금발머리를 한 여자분이 큰 나무 아래에 서서 비를 피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장바구니 2개를 팔에 안고 있었는데 한 개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오렌지들이 젖은 땅으로 굴러나오고 있었어요. 갈색 머리를 한 어린 여자아이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오렌지들이 굴러가기 전에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자분은 걱정스럽고 피곤해 보였어요. 어린아이는 이게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오렌지를 잡을 때마다 웃고 있었지만 구멍난 봉지에서 오렌지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잠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라면 생각 없이 도와드렸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었어요. 호주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 영어가 너무 서툴러서 뭘 하려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별이가 저 대신 선택을 해줬어요. 꼬리를 흔들며 그 여자분과 아이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길을 건너 따라갔어요. 실례합니다. 여자분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자분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얼굴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웃고 계셨어요. 아, 고마워요. 이 봉지가 하필 지금 찢어지네요. 모든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미소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오렌지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저를 도와주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별이는 똑똑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어린아이가 말했어요. 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고 있었어요. 별이는 만지게 해주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이름이 별이에요.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별이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다르게 들렸어요. 네,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더 이야기해도 되죠? 여자분이 다정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미셸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에밀리예요. 저는 김소라예요. 방금 이사 왔어요. 한국에서요. 미셸의 미소가 더 밝아졌어요.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는 바로 이 길 아래쪽에 살아요. 미셸 집 쪽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에밀리가 별이 옆에서 깡충깡충 뛰며 영어로 말을 걸고 있었어요. 마치 별이가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아마 정말 이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별이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똑똑하거든요. 미셸 집은 빨간 문이 있고 모르는 꽃들로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자고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집 안에서는 오븐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벽에는 에밀리와 미셸,
그리고 에밀리 아빠일 것 같은 남자분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 가족이 있으세요? 차를 끓이시면서 미셸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이와 저뿐이에요. 미셸의 표정이 부드럽고 이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셨는데 그게 고마웠어요. 어떤 일들은 어떤 언어로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에밀리가 바닥에 앉아서 별이에게 장난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형들과 그림책들, 색연필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요. 별이는 누워서 에밀리가 말하는 동안 쓰다듬게 해주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에밀리를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순하네요. 그들을 지켜보시며 미셸이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 품종이 다 그런가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진돗개는 아주 충성스러워요. 가족을 보호해줘요. 하지만 동시에 친절해요. 당신처럼요. 미셸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차를 마시며 에밀리와 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미셸 집 안에서는 모든 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에밀리가 별이에게 안녕 인사를 하며 안아줬어요. 내일 또 볼 수 있어요? 저에게 물어봤어요. 미셸을 바라봤어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네, 대답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해요. 놀이터에서요? 에밀리가 물어봤어요. 네, 놀이터에서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별이가 달라 보였어요. 발걸음이 더 가벼웠고 미셸 집 쪽을 자꾸 돌아보고 있었어요. 에밀리를 좋아한 것 같았어요. 다시 아이에게 쓰다듬어지고 말을 걸어주는 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미셸의 다정한 눈빛과 에밀리의 밝은 웃음소리가 생각났어요. 제가 망설이기 전에 별이가 먼저 도와주러 갔던 것도 생각났어요.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해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를 만드는 건 비 오는 날 오렌지를 주워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걸 보고 그때 앞으로 나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완벽한 말이나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마음과 해보려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내일도 놀이터로 산책을 갈 거예요. 미셸과 에밀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배울지도 몰라요. 에밀리가 다시 별이와 놀아줄지도 모르고요. 브리즈번에 온 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세 주가 책장을 넘기듯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별이와 저는 놀이터에서 미셸과 에밀리를 만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새로운 영어 단어들을 가르쳐주고 저는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호주 발음이 섞여서 좀 웃기게 들렸지만요. 미셸은 보온병에 커피를 가져와서 저와 나눠 마시며 에밀리와 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에밀리 생일 파티였어요. 공원이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가득했어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피크닉 테이블에 묶여 있었어요. 바비큐 고기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높고 신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몇몇 부모님들은 아침 산책에서 봤던 분들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저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별이는 제 곁에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많은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귀가 모든 소리를 향해 움직이며 똑똑한 검은 눈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뛰어와서 저희에게 왔을 때 꼬리를 흔들었어요. 소라, 별이,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꽃무늬가 있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별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별이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곧 아이들이 저희를 둘러쌌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겹치는 목소리로 별이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어요. 어떤 종의 개인지, 어디서 왔는지, 만져봐도 되는지, 재주를 부릴 줄 아는지, 조심스러운 영어로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별이는 가만히 앉아서 부드러운 손들이 털을 만지게 해줬어요. 이들이 아이들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욱 부드럽고 참을성 있게 굴어야 한다는 걸요. 처음에는 겁을 내던 아이들도 별이의 차분한 눈빛과 부드러운 털 때문에 용감해졌어요. 왕자님 개 같아요. 한 꼬마가 말했어요. 별이는 소라처럼 한국에서 왔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별이 같은 개들이 가족을 보호해줘요. 에밀리가 한국을 이상하고 낯선 곳이 아니라 특별하고 흥미로운 곳처럼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파티는 게임과 케이크와 함께 계속되었어요. 별이는 큰 나무 아래 그늘에 누워서 모든 걸 평화롭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게임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와서 쓰다듬어 줬어요. 부모님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정말로 저희가 여기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셸이 아이들에게 보물찾기 게임을 제안했어요. 작은 선물들을 공원 곳곳에 숨겨두고 아이들이 찾는 거였어요. 에밀리가 가장 신나했어요. 친구들과 손을 잡고 웃으며 선물을 찾아다녔어요. 별이도 관심을 보이며 아이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가 멈춰섰어요. 귀가 쫑긋 서더니 공원 끝쪽 숲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목 뒤에 털이 서서히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이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어요. 함께 산 지 3년이 넘으면서 별이의 모든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별이야?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별이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들어본 적 없는 깊고 견고하는 소리였어요. 그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숲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쿵, 쿵, 쿵. 캥거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한순간에는 아이들이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어요. 다음 순간에는 거대한 회색 동물이 놀이터로 뛰어들어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강한 다리는 벽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빛이 사납고 화가 나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먼저 한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마치 연쇄 반응처럼 다른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캥거루가 놀이터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혼란스럽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서워하는 동물은 위험한 동물이에요. 부모님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아, 이리 와. 빨리. 움직이지 마. 서로 다른 지시들이 공중에서 뒤섞였어요.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엄마 아빠에게 뛰어갔어요. 몇몇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에밀리가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미끄럼틀 옆에 서서 작은 몸이 두려움에 굳어 있었어요. 분홍색 드레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만 에밀리는 돌처럼 움직이지 못했어요. 캥거루가 에밀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몇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정말 너무 가까웠어요. 에밀리, 미셸이 멀리서 절규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테이블 사이에 막혀서 딸에게 갈 수 없었어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별이가 번개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별이를 이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서는 항상 온순하고 차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원시적이고 강력한 게 별이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수천 년 전 늑대의 DNA가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몸이 낮아지고 강해졌어요. 어깨와 등의 근육이 팽팽해졌어요. 귀가 머리에 바짝 붙었어요. 입술이 당겨져서 하얀 이빨이 드러났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갈색 눈이 금색처럼 번뜩였어요. 별이는 검은색과 흰색 화살이 되어 에밀리와 캥거루 사이로 돌진했어요. 캥거루는 별이보다 3배나 컸어요. 발톱으로 별이를 심하게 다치게 할 수 있었어요. 강한 다리로 공원 저편까지 걷어찰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별이는 크기나 위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에밀리를 보호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동물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를 빼고는 온 공원이 조용해졌어요. 새들도 지저귀기를 멈췄어요.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별이가 먼저 경고했어요.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어요. 캥거루가 강한 꼬리로 땅을 쳤어요. 쿵. 경고 신호였어요. 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더 낮게 몸을 웅크렸어요. 캥거루가 먼저 움직였어요. 강한 꼬리에 몸을 기대고 뒷다리로 별이를 차려고 했어요. 하지만 별이는 너무 똑똑하고 빨랐어요. 옆으로 뛰었다가 앞으로 또 옆으로 뛰었어요. 물처럼 움직이며 캥거루의 공격을 피해 다녔어요. 별이는 캥거루를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강하다는 걸,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여기가 자기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번 크고 날카롭게 짖었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어요. 캥거루가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앞으로 돌진했지만 별이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땅에 바짝 엎드렸다가 제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캥거루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어요. 몇 번의 공격과 회피가 반복되었어요. 캥거루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무거운 몸으로 빠른 개를 쫓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별이가 다시 짖었어요. 이번에는 캥거루가 들었어요. 천천히 큰 회색 동물이 물러났어요. 사나운 눈에 뭔가 존경하는 듯한 빛을 담고 별이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서 나무들 사이로 뛰어가며 왔을 때처럼 빨리 사라졌어요. 별이는 캥거루가 있던 자리에 서서 몸을 여전히 긴장시키고 준비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놀이터를 훑으며 위험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확신이 선 후에야 근육이 이완되었어요. 그제야 공원의 소리가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안도의 한숨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놀라움에 찬 속삭임들이었어요. 에밀리가 별이에게 달려가서 작은 팔로 목을 안았어요. 울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안도감과 사랑, 고마움 때문이었어요. 별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에밀리가 별이 털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떨리는 손으로 그들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별이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온몸을 살펴봤어요. 다리에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별이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는데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자랑하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해냈다는 깊고 조용한 자부심이었어요. 미셸이 뛰어와서 에밀리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별이야, 정말로 고마워. 미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주변에서 온 공원이 놀라움에 찬 목소리들로 들끓었어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모여들어 모두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용감한 개네요. 우리 아이를 구해줬어요. 영웅이에요. 누군가 신문사에 연락하자고 말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별이를 둘러싸고 더욱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별이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해 주었어요. 별이는 조용히 앉아서 제가 하는 대로 맡겼어요. 때로는 제 손을 핥아주기도 했어요. 별이야, 제가 속삭였어요. 너는 정말 특별한 개야. 오늘 에밀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별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 손에 코를 비비고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괜찮다, 엄마, 우리 가족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후 햇살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별이와 에밀리만 보였어요. 저와 함께 바다를 건넌 용감한 개, 비 오는 날 오렌지를 줍는 걸 도와준 개, 3주 동안 알고 지낸 어린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방금 캥거루와 싸운 개 말이에요. 이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집은 그냥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싸우려는 곳이에요. 그리고 별이는 이미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이곳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에밀리 생일 파티가 끝나고 사흘 뒤 신문이 우리 집 문 앞에 배달되어 있었어요. 일면에 별이가 경계를 서고 있고 에밀리가 별이 목을 안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제목은 영웅개, 캥거루 공격에서 소녀를 구하다였어요.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는 한국 진돗개,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이가 제 옆에 앉아서 신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도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싸움에서 생긴 상처들이 잘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뽐내지는 않았어요. 좋은 일을 했을 때 항상 그러는 것처럼요. 아침 내내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별이에 대해, 한국에 대해,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한 여자분이 카메라를 들고 집에 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한국문화원에서도 전화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지훈 씨가 저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들뜨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계에 대해 묻고 있어요.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요. 충성심과 가족 보호에 대해서요. 저희가 소라 씨를 고용할 때 바라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신문이나 전화가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건 별이와 제가 아침 산책을 나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빨간 우편함이 있는 집에 첸 할머니가 정원에서 저희에게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전에는 한 번도 인사하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소라. 우리 영웅개는 오늘 어때요? 매일 저희를 지나치며 조깅하지만 말을 걸어본 적은 없던 로버츠 씨가 저희를 보고 속도를 줄이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개를 키우시네요. 우리 아이들이 신문 기사를 봤어요. 진돗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인지 궁금해해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충성심은 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가족에게도, 지역사회에게도,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도 있다고요. 중요한 걸 이해하신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놀이터에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저희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부모님들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에밀리가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별이를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가르쳐준 한국 문화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진돗개가 수백 년 동안 한국 가족들을 보호해왔다는 이야기도요. 별이가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곳에서 왔기 때문이야. 에밀리가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걸 믿는 곳이야. 에밀리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기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한국을 이상하거나 낯선 곳이 아니라 아름답고 중요한 곳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서류 정리만 돕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 대해, 우리 전통에 대해, 우리 가치관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한국 가족들과 한국 개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간단한 한국말을 가르치고 뜻을 설명해 드렸어요. 충성심은 한국말로 충성이라고 해요. 한 수업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려울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믿음직한 걸 의미해요. 한 꼬마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별이가 에밀리를 처음 만났는데도 충성스럽게 행동한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런 거예요. 정수진 씨와 저는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니라요. 저희 아파트에 저녁을 드시러 오셔서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요양원 어르신들이 매일 별이에 대해 물어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명한 영웅개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궁금해 하신다고요. 어르신들이 소라 씨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김치찌개에 넣을 채소를 자르면서 수진 씨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국을 대표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계시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천천히 몇 주에 걸쳐 일어났어요. 미셸이 가끔 방과 후에 에밀리를 저희 아파트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제 부엌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별이는 에밀리 발밑에 누워있곤 했어요. 미셸과 저는 차를 마시며 우리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아이들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매일 소라 씨와 별이 이야기를 해요. 미셸이 말씀해 주셨어요. 소라 씨를 자기 한국 가족이라고 말해요. 한국 가족. 그 말에 마음이 가득 차고 따뜻해졌어요. 어느 저녁 브리즈번 하늘에 주황색과 분홍색 노을이 지고 있을 때 에밀리가 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별이가 옆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누워 있었고요. 미셸과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작은 손이 별이 털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 깨어 있었어요. 별이가 정말 에밀리를 사랑하네요. 미셸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같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사랑은 그냥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창밖으로 브리즈번이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석 달 전에는 그렇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소리들이 이제 익숙했어요. 냄새들도 이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별이와 저는 여전히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멈춰 서곤 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별이를 쓰다듬고 안녕하세요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한국 요리법과 한국 명절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다음 달에 큰 축제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와서 한국 음악, 한국 음식, 한국 전통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어요. 김지훈 씨가 별이와 캥거루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한국 문화가 과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충성심과 용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거라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별이가 제 침대 근처 바닥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숨쉬는 소리가 느리고 평화로웠어요. 저를 보호하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일을 매일 계속하고 있었어요. 석 달 전에 브리즈번에 도착했던 무서워하던 여자가 생각났어요. 개목줄을 꽉 잡고 다시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던 여자요. 그 여자는 자기 개가 동네 영웅이 될 거라고, 자신이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거라고, 낯선 사람들이 가족이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별이는 알고 있었어요. 개들은 사랑과 충성심, 집에 대해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리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집은 그냥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마음을 심기로 선택한 곳, 사람들을 아끼기로 결정한 곳, 누군가 보호가 필요할 때 용감해지려는 곳이에요. 브리즈번이 이제 집이에요. 한국처럼 보이거나 한국처럼 들려서가 아니라 별이와 제가 자랑스럽고 완전하게 우리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리, 우리 가족, 우리 목적을 찾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모험들, 한국 문화를 나눌 새로운 기회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보여줄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 줄 거예요. 별이가 모든 일에서 제 옆에 있을 거예요. 충성스러운 동반자이자 가장 용감한 선생님으로요. 우리는 집에 왔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김소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